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마을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괴상한 모습의 생명체. 1900년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할리우드 스타의 스캔들, 그 음모를 둘러싼 진실 공방. 1963년 8월 8일 런던에서 발생한 영화 같은 사건, 그리고 밝혀지는 황당한 사건의 내막. 트루앤트루 스토리. 파키스탄 남녀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에 절규한 한 남자, 그리고 벌어진 충격적 사건. 한 사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영물에 관한 이야기. 지금도 사찰을 지켜주는 영물의 존재. 지금 시작합니다. (1920년 9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고급 호텔에서 영화 배우들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파티 도중 여배우 버지니아 레이프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쓰러진 레이프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얼마 후 그녀는 사망하고 만다. 그리고 7일 후인 1921년 9월 12일 한 여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How may I help you? I've come here to tell you the truth about Virginia Rave's death. Pardon? 그녀는 버지니아 레이프와 함께 파티에 초대됐던 밤비나 델몬트였다. 델몬트는 레이프의 사망이 타살이라고 주장했는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바로 당대 최고의 스타 로스코 아버클이었다. 로스코 아버클. 1887년 미국 캔자스 스미스 센터에서 태어난 그는 1909년 벤의 아들이란 작품으로 영화계에 데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뚱뚱한 몸집 때문에 뚱뚱이 아버클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코미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뚱뚱이와 홀쭉이 뚱뚱이 콘셉트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버클이었다. 그는 세계 각지에 자신이 만든 뚱뚱이 콘셉트를 팔았고, 미국 영화계에서 유일하게 연봉이 100만 달러가 넘는 할리우드의 대스타가 됐다. 또한 그는 전설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을 키운 스승으로, 찰리 채플린의 떠돌이 방랑자 콘셉트는 아버클이 입었던 불룩한 바지, 장화, 그리고 작은 모자를 보고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아버클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아버클이 1921년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면서 시작됐다. 유명 배우들과 영화감독이 참여한 파티에는 사망한 단역배우 버지니아 레이프도 함께였다. 그녀는 파티 도중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간 뒤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It was Roscoe Arbuckle that killed Virginia Rave. 그 후 레이프의 친구였던 델몬트가 로스코 아버클을 레이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Oh my God.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정직했던 아버클의 모습을 사랑한 사람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극에 치달았다. 심지어 아버클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끓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클의 살인죄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
1921년 11월 14일 첫 번째 공판에서 아버클은 배심원들과 재판장 앞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I did not kill her. That day, rape collapsed civil stomachache. So I took her to the room. All I did was staying beside her for comfort her. 아버클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3시간에 걸친 검사 측의 혹독한 신문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클을 범인으로 지목한 밤비나 델몬트가 증인석에 올랐다. He is definitely the killer of Virginia rape. 그녀는 법정에서도 아버클이 레이프를 죽인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델몬트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1921년 9월 5일 파티 도중 복통을 일으킨 레이프를 아버클이 다른 방으로 데려갔는데 잠시 후 레이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은 델몬트가 그들이 있는 방에 찾아갔을 때 레이프는 옷이 모두 찢긴 채 온몸에 멍이 들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Right before I arrived in the room, it was only Virginia rape. It was Arbuckle. Arbuckle must have killed her. 델몬트는 강력하게 아버클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후 계속해서 증언자들이 재판장에 나와 아버클의 유죄를 주장했지만 Ladies and gentlemen, the autopsy report shows that the cause of death for Miss Rape was proven to be peritonitis caused by the rupture of her bladder. Is there any proof that Mr. Roscoe Arbuckle had anything to do with her death? 이상하게도 아버클이 레이프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제1차 공판은 배심원 측의 의견 불일치로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1922년 1월 11일에 열린 2차 공판에는 파티에 참석한 배우 지망생 제이 프레본이 증언자로 나왔다. 그녀는 델몬트와 함께 레이프의 방으로 간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프레본은 당시 아버클이 레이프를 다른 방으로 데려간 것은 맞지만 그녀가 레이프를 찾아갔을 때 레이프는 술에 취해 배가 아프다고 투덜거리고 있었고 아버클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레이프에게서 폭행을 당한 흔적이나 피를 흘린 흔적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프레본의 증언은 1차 공판에서 델몬트가 했던 주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아버클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자 아버클의 무죄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승리를 확신한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마저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변호인 측의 태도를 일부 배심원들이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재판은 3차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2차 공판 후 이 사건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I was forced to give a false witness. 2차 공판의 증언자였던 프레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매튜 브래디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아버클의 유죄를 입증하면 할리우드를 바로잡은 검사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해 아버클의 유죄를 입증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클의 재판이 3차까지 이어지게 된 것도 매튜가 언론 측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클이 살인자라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한편 유죄 판결에 유리한 증언자들만 재판에 부르거나 거짓 증언을 요구하여 판결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총 아버크를 살인자로 지목했던 밤비나 델몬트는 왜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일까? 사실 델몬트는 이미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이자 누구보다 성공에 눈이 먼 여자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버크를 이용해 유명 인사가 되고자 아버크를 잔인한 살인범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델몬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리우드의 고발자로 전국을 순회하며 할리우드의 내막을 알리는 강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Roscoe Arbuckle is now trapped. It's a perfect chance to take his money. 심지어 델몬트가 아버크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강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며 결국 아버클 사건은 유명세와 돈에 눈이 먼 델몬트가 아버클을 파면시키려 버린 일로 밝혀지게 된다. 이후 1922년 3월 13일 3차 공판 당일 아버클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아버클의 유죄를 주장한 여론에 굴복해 그를 구속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아버클에게 사과문을 내기까지 했다. It's not sufficient for Arbuckle just to be let go free of charge. We feel that he has been treated unjustly and unfairly during this trial. Moreover, we are sorry for not acquitting him much earlier for that case. There was no evidence that could prove he was guilty.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클은 모든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아내와 이혼까지 하는 불행을 겪게 되고, 무죄가 입증된 후 재기를 노렸지만 한 번 실추되었던 아버클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했다. 결국 1933년 술로 시름을 달래던 그는 심장마비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클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스타였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명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었다. 아버클이 몰락한 후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도움을 줬던 찰리 채플린은 전성기를 맞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밤이야 아버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 사람의 헛된 주장에서 시작된 아버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할리우드 스타의 비극으로 남게 됐다. (2001년) 브라질에서 로니 빅스라는 남자가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를 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영국 언론들은 로니 빅스의 귀국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고, 결국 영국의 대중 잡지 더 선은 40만 파운드의 그의 귀국 장면을 독점 취재했다. 그것은 그가 1963년 8월 8일 기관차 D316에서 일어난 영국 범죄 사상 가장 대담한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이었다. (1963년 8월 8일) 이른 아침, 런던 왕립 우편 열차인 기관차 D316은 우편과 예금을 싣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를 떠나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Huh? There wasn't any pre-warning of a stop here. What's going on? 그런데 버킹엄의 에일즈베리시 근방에서 사전에 전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멈추라는 빨간 신호가 들어온다. I don't know. I'll go out and ask the station master, yeah? What? There's no one on duty. What the hell's going on? 그 순간 부기관사 데이브 판은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다. Hey, Dave! 이어 헬멧과 스키 마스크로 위장한 10여 명의 강도들이 기관차에 들이닥쳤다.
Just do as I say. Get this train moving now. Okay. Now! Pull over. Right over there. Okay. It's done. Let's go. 그리고 강도들은 800m 지난 지점에 기관차를 세워 수송 중이던 우체국의 현금 모두를 강탈하고는 미리 대기해둔 2대의 트럭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모든 시간은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강탈한 돈의 액수는 무려 263만 1,784파운드.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연락을 받고 출동한 런던 경시청은 범죄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사라진 범인들의 어떤 흔적도 확인할 수 없었다. As we've been investigating this case, we found no victims. We are still looking for the money and the robbers. We at New Scotland Yard will mobilize all our resources to find all of the criminals. 이에 런던 경시청은 이 사건을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으로 명명했고 즉각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국 우체국이 범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0파운드의 현상금까지 걸자 이 사건은 영국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됐다. 당시 기관사가 부상을 입긴 했지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15분 만에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털어간 기묘하고 드라마틱한 강도들의 대담한 행각은 영국인들에게 마치 서부 영화의 영웅처럼 비치게 되었고 그들을 영웅시하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그런 가운데 And there was one robber running away. Do not report this to the police for at least 30 minutes. All right? Okay. And he told me not to report anything to the cops for at least half an hour. For 30 minutes. 담당 경찰 토미 버틀러는 당시 기관차에 탑승한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도주 중이던 강도 한 명이 30분 동안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범인들의 은신처가 범행 지점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 그리고 5일 후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30분 거리 약 32km 떨어진 오클리 버킹엄셔의 레더슬레이드 농장에서 범인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진 뒤였고 그곳은 온통 불타 있었다. 그리고 당시 범행에 사용됐던 2대의 트럭들과 먹고 남긴 음식들, 침구류, 돈을 담은 우체국 가방 등 그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만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범행에 가담했던 주동자 브루스 레이놀즈, 로니 빅스를 포함한 13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런던 경시청 형사 토미 버틀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주도한 자가 브루스 레이놀즈였고 그는 어느 추리소설 작가에게 범행 계획이 담긴 시나리오를 거액의 돈을 주고 구입한 후 15명의 갱단을 조직해 그 시나리오대로 우체국 예금을 수송하는 기관차를 털었다고 한다. 그리고 강도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은신처에서 기거하며 돈을 나눴고 은신처를 불태우기 위해 6명을 고용했는데 고용된 이들의 완벽하지 못한 뒤처리로 경찰은 범인들의 지문을 발견했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미 버틀러 형사는 범행 시나리오를 판 추리소설 작가가 누구인지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돈의 행방
아직 체포하지 못한 2명 및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범인들에게 자백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얼마 후 재판 결과 런던 대열차 강도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훔친 죄로 각각 25년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15개월 후 1965년 7월 영국 런던 남부의 원즈워드 교도소에 수감된 런던 대열차 강도 중 한 명인 로니 빅스가 누군가가 밖에서 던져준 로프 사다리를 이용해 9m의 벽을 넘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탈옥한 사건이 발생했다. 로니 빅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영국 경찰은 그를 잡으면 나머지 2명의 공범 또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로니 빅스는 탈옥하자마자 숨겨둔 돈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도주했고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받아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다. 그 후 위조한 여권으로 호주로 도망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으며 3년 후 다시 브라질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 그러던 1974년 Don't move. 오랫동안 추적한 끝에 드디어 영국 경찰은 로니 빅스를 체포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그대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브라질법은 외국인 범죄자라도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를 둔 경우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로니 빅스가 브라질에서 결혼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경찰은 로니 빅스를 강제 송환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니 빅스는 브라질에서 세계의 도망자로 유명인사가 되었고 심지어 그의 거주지가 관광명소로 지정되면서 자신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 또한 그는 영화 주제가 음반도 냈을 뿐 아니라 수차례 영국에 위장 잠입해 대열차 강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도 했다. 한때 그에게 걸린 현상금 때문에 바베이도스로 납치된 적도 있었으나 바베이도스 역시 영국과의 범인인도 협정이 없어 운 좋게도 다시 브라질로 되돌려 보내졌다. 심지어 1975년 영국 그룹 섹스 피스톨즈의 초청으로 같이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유명인사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1994년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의 내막을 쓴 자신의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그는 뜻밖의 주장을 한다. Frankly, I'm not that familiar with this man named Bruce Reynolds, the so-called leader of the gang. I just did my job throwing money bags on a truck at my acquaintance's request. 로니 빅스는 사건의 주동자인 브루스 레이놀즈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열차에 올라 돈을 트럭에다 던져 넣는 일에만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로니 빅스뿐 아니라 공범 15명 역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단지 누군가에게 들은 각자의 역할만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이 완벽한 범행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체포되지 않은 2명의 범인 중 한 명은 버킹엄쇼의 레더슬리드 농장에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우체국 내부 인물로 기밀인 열차 시간표를 알려주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다. 결국 그의 발표로 영국 경찰은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을 재수사한다. 그런데 The two criminals who are still out there, they are the first and the second engineers. 일부에서는 사건 당시 기관차를 운행하던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범행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관사 잭 밀스는 백혈병에 걸려 이미 사망했으며 부기관사 데이브 파더 공범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영국 언론은 브라질에 있는 로니 빅스에게 풀리지 않는 이 사건에 관해 더 정보를 얻고 싶어 했고,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을 찾아온 언론들을 골라가면서 인터뷰에 응했을 만큼 도도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2001년 5월 그는 아들 마이클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자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영국을 또다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로니 빅스는 민간 항공기로 영국에 도착한 뒤 즉시 체포되어 런던 남동부 벨마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람들은 드디어 로니 빅스가 입을 열어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병을 앓고 있던 그는 단지 죽기 전 고향 리버풀 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고 귀국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그 후 영국 법무부는 로니 빅스의 병세가 악화되자 가석방을 허가했다. 영국 범죄 사상 가장 대담한 사건으로 불리는 런던 대열차 강도 사건. 그렇지만 이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과연 15명의 범인들 중 잡히지 않은 2명의 범인은 누구였으며 사라진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 완벽한 범행 시나리오는 과연 누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던 것일까? True and true story.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월이 108번지에 소재한 절 개태사. 936년 고려의 태조왕건은 당시 이곳에서 벌어졌던 황산벌 전투의 승리와 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개태사를 세웠고, 그 후 태조왕건의 영정을 모시게 된 이 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영정 앞에서 중요한 일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다. 저게 아주 영물이라면서요? 네, 그렇대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짜 신기하네. 온갖 풍파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이 개태사에는 영물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개태사? 절이 횡하네. 저기요. 여기 이 절이요. 아, 여기 아무도 없어. 폐찰이거든. 그래요? 멀쩡해 보이는데. 저기 혹시 왜 폐찰됐는지 혹시 아세요? 예, 그게 말이야. 그 예전에는 사람들이 꽤 몰리는 절이었는데 영물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지. 영물이요? 그건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 이 절을 지으면서 직접 하사했던 커다란 가마솥이지. 그 솥은 500명 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솥이었지. 그 후 고려시대 말기에 외구의 침략이 점점 크게 달하기 시작했고, 나라에선 군사를 모아 외구들을 무찌르려고 했지만은 후퇴라! 정군 후퇴라! 정군 후퇴라! 외구들의 기세에 눌려 매번 패하기 일쑤였지. 그렇게 패한 고려의 군사들이
이 절에 피신을 들어왔다고 해요. 날이 갈수록 군사들의 사기가 꺾여 참으로 큰일이고, 이제 남은 군량미도 얼마 없을 터인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데 이 절에 있던 승려들이 군량미로 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지어 군사들에게 먹였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먹어볼 때 제일 맛있어. 허허, 쌀밥도 아니고 양도 많지 않을 터인데 이 밥 한 끼에 금세 사기가 이렇게 오르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공격하라! 왜군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섬멸하라! 고려 군사들이 갑자기 놀라운 기세로 단숨에 왜구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승리가 코앞에 있었는데 다 쓰러져가던 고려 군사들이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지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장군님, 고려군을 염탐하라고 보냈던 군사가 보고하기로는 고려군이 개태사라는 절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지어 먹더니 갑자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가마솥? 고려군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된 게 가마솥 때문이라고 생각한 왜구들은 몰래 가마솥을 훔쳐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져 결국 가져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 후 전쟁에서 패한 왜구들은 물러갔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모두가 이 가마솥 덕분인 것 같소이다. 아무래도 이 솥이 영물인가 봅니다. 그 가마솥은 영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 후 가마솥의 영험한 기운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 의해 가마솥은 여기저기 옮겨지게 되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개태사 솥인가 보네?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더니 여태 하나도 녹슬지 않았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솥이 녹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 그게 정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신기한 솥이 있었다니. 혹시 그 솥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 그 여기저기 옮겨졌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 개태사에 있던 가마솥에 대한 전설을 전해들은 팽혁은 가마솥을 찾아 헤맸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예? 개태사에 있던 가마솥이 발견됐다고요? 그게 어딥니까? 이봐요. 이봐요. 저거 어디로 가져가시려는 거예요? 총독 각하께서 이 가마솥을 일본으로 가져가라 하셨소. 예? 개태사의 가마솥이 영물이라는 것을 안 일본인들은 솥을 자국으로 반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유, 수고들 많아. 아유. 김 기자, 얘기 들었어? 개태사의 가마솥 말이야. 돌아왔대. 뭐? 아유, 어떻게?
그게 말이야. 가마솥을 부산까지 가져간 일본 사람들이 솥을 배에 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솥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계속 나는 바람에 결국 배에 싣지 못하고 다시 가져왔다네 봐. 이게 영물은 영물인가 보네. 그 후에도 이 가마솥은 여러 번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놓였지만 솥의 영험함 때문인지 결국 반출되지 않고 무사히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폐찰되었던 개태사는 1934년 한 비군에 의해 재건됐고 여러 곳을 떠돌던 가마솥은 1981년 개태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기 위해 찾게 된 이 솥은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True and true story. 결혼식을 2달 앞둔 오늘 난 내 여자친구를 쐈습니다. 오늘로 12번째 데이트.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 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우리의 데이트는 늘 이런 식입니다. 저기 조금만 가까이 오면 안 돼? 안 돼요. 아버지가 아시면 절 죽일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안 되겠지?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저것들을 돌로 쳐죽여라! 어딨어 원래 연애들이야! 저 그림자처럼 우리의 사랑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마이, 우리 허락 받으러 갈까? 허락이요? 결혼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의 거리보다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아하. 아버님! 마이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이 아버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네 누군가?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하메드 자하디리 아들 아하메드 아핫줄랍입니다.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과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목숨을 다해서 마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게야? 아버지. 마이, 괜찮아? 전 괜찮아요. 두 사람 들어오게. 그게 정말이십니까? 정말 저희들 결혼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어차피 네가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와의 결혼을 허락받은 겁니다. 아내, 아내도 한번 서방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결혼식 올리면 그때부터 할게요. 그렇네, 기다리겠소 아내. 외출 준비는 다 했어? 네, 이제 나가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맞죠? 얼른 갈게요. 아하! 너무 보고 싶어서 공원까지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바로 이리로 왔어. 이러지 말아요, 아하! 마이,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뽀뽀해요. 마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버지. 마이, 넌 오늘부터 결혼식 전날까지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없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 내 자네를 믿었는데 그 새를 못 참아. 더 이상 자네와 내 딸을 함께 둘 수 없네. 결혼식 전날까지 마이는 못 보는 걸로 알게.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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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때까지 마이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멍.
결혼식까지는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이러다가 결혼식 하기 전에 장례식부터 치르겠네. 결국 전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보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아버님! 아하. 마이, 자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짓인가? 아버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시켜 주십시오. 뭐? 만약 당장 결혼 안 시켜주시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아하. 그만두지 못하겠나? 이거 이리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험하네. 이거 이리 달라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이야. 결혼식을 2달 앞둔 오늘 난 내 약혼녀를 쏘았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이야. 마이야. 괜찮은 거야?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마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이리 달라니까. 결혼을 하라. 그랬다. 아시 쏜 총알은 마이를 스쳐 지나갔고 마이는 총소리와 총알이 스칠 때의 충격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이가 죽은 줄만 알았던 아스는 슬픔과 죄책감으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 왜 그랬어? 단지 결혼을 2달 앞당기기 위해 소동을 벌였던 아하. 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참혹한 비극을 불러왔고 후에 이 이야기는 여러 뉴스의 언론들에 의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널 좋아해, 널 사랑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웃게 해줄 거야. 저 하늘만큼 바다만
GMB 여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말문이 터지는 버터영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강가의 나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시푸드 전문 팜스 F&D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성대학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